주진우의 이슈 해설. 주진우 후원 계좌를 오픈했습니다. 민주당에 맞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진우 의원입니다. 오늘은 대통령 탄핵 재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변론 기일을 통해서 증인 신문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다음 기일이 아직 안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 다음 기일을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잡을 것이냐, 추가 증인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이런 졸속 재판만으로는 어떤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대 신문권도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너무 재판을 적게 열었어요. 그러니까 사건의 실체를 다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판이 너무 신속성만 중시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특히 저는 사실 더 재판을 더 많이 열어서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랑 상관없이 재판을 더 해야 되지만,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려고 한다면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되면 탄핵 재판에서 엄청나게 불리하게 되거든요. 근데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이 재판 기일에 한 번은 참여를 했어야 이 결정하는데도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재판을 완전히 종결하게 되면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이제 어떻게 보면 탄핵 재판에 있어서 결론에 본인이 이름을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8명이 임명된 상황이랑 똑같은 거죠. 저는 어떤 경우에도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후보자 임명에 대해서 답을 정해놓고 막 밀어붙인다 그러면 그 마은혁 후보자를 한 번 더 재판에 참여하게 해주기 위해서 추가 변론 기일에 한 번 정도 더 잡을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은 굉장한 꼼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은혁 후보자가 참여해서 결국은 탄핵 재판에 탄핵 인용의 한 표를 던질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재판 기일을 형식적으로 한 번만 잡는다라고 하면 이거는 정말 적법조차 위반이고 국민들이 더 승복할 수 없게 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 제가 잘 지켜보고 문제되는 부분은 반드시 법적으로 문제를 삼든 여론전을 펼치든 앞장서서 국정조사에서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요, 결국은 증인의 오염입니다. 증인이 회유됐다는 거예요. 민주당으로부터 회유된 증인. 이게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헌법재판 몇 번 열지도 않았는데 이진우 수방사령관을 비롯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의 증언이 다 바뀌었어요. 언론에 알려졌던 내용과 다 달라졌습니다. 심지어 공소장 내용하고도 다 달라요.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현재 검찰청 수사기록을 마음대로 갖다 보고 그 수사기록을 토대로 판단을 하게 되면 지금 헌법재판소에서의 증언 내용과도 맞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대통령에게 가장 불리하게 증언하는 증인이 곽종근 특전사령관이고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거든요. 곽종근은 마치 국회에서 대통령의 지시로 뭔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는 부분에 대한 증언들이 조금씩 바뀌면서 큰 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홍장원 국정원 1차장 같은 경우에는 체포 지시가 있었다. 정치인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말을 폭로도 했고 또 증언도 가장 적극적으로 한 사람이죠. 근데 일단 홍장원 국정원 1차장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인 증거로서 굉장히 신빙성이 떨어지는 증인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요, 이해관계가 없어야 되는데 증인이 본인이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1차장 해임 통보를 받자마자 폭로전이 시작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보도 보니까 폭로 직전에 민주당 박선원 의원과 문자도 했어요. 이 탄핵 재판은 정치적인 재판의 성격도 있기 때문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입장이 완전히 배치되고 어떤 정치 지형에 있어서 여야 대립이 극명한 부분이거든요. 그에 따라서
국민들의 찬반도 극렬하게 나눠지는 부분인데 굉장히 재판도 공정성을 위주로 조심조심 진행을 해야 되고 증인의 신빙성을 검증하는 데 있어서도 어느 정치 성향이 있는 민주당에 치우친 증인들을 쉽게 믿어서는 안 되거든요. 민주당 박선우 의원과 미리 문자를 하고 폭로전이 시작됐다는 부분도 굉장히 큰 부분이죠. 박선우 의원은 국정원 출신이라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 있는 국정원 선배랑 통화를 한 다음에 연락을 한 다음에 이게 폭로전이 시작된 부분이 있고요. 또 오늘 조태용 국정원장이 탄핵 재판에 나와가지고 작심 증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 증언 내용을 보니까 홍 장관이 이재명 대표와 한번 통화해 보시죠 하고 국정원장한테 권유를 했다는 거예요. 왜 야당 대표하고 국정원장의 역할이 뭡니까? 대한민국의 어떤 안보와 정보 국익을 지키는 그런 역할이거든요. 필요하면 소통을 해야 되지만 이 비상계엄이 있고 이런 판국에 정치적으로 첨예한 판국에 왜 국정원장이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지 않고 야당 대표와 따로 통화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재명 대표와 따로 통화를 권유했다는 것 자체가 홍 장관이 이미 민주당이 포섭됐다라고 볼 수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리고 보도에 또 나왔지만 민주당 박지원 의원에게 여러 차례 인사청탁도 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메모도요. 처음에 마치 본인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 체포 지시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내가 그것도 하도 황당해서 메모도 해놨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해서 저조차도 저 메모는 어느 정도 좀 증거로 가치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일기나 메모처럼 당시에 듣고 직접 메모해 둔 것이라고 하면 뭔가 증거의 신빙성이 힘이 실려버리잖아요. 근데 이게 저조차도 흔들릴 정도인데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홍 장관의 초기 증언에 대해서 굉장히 믿을 수밖에 없는 장면이죠. 근데 지금 보니까 메모의 버전이 4개나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좌관이 메모를 메모를 또 다시 정설을 해줬다라고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버전에서조차 가필이 된 게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홍 장관 차장도 메모된 사람들이 기억에 의존하다 보니까 정확하지 않다라고 또 했고 오죽하면 헌법재판관들도 홍 장관 차장의 그 메모 신빙성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막 질문도 했어요. 저는 홍 장관의 이 폭로 내용은 너무 본인의 이해관계와 맞아떨어지면서 민주당 인사와 사전에 접촉을 했고 그에 따라서 진술이 엄청 구체적이다가 그 진술에 모순점들이 발견되고 메모조차도 지금 현재 본인이 직접 작성했다는 메모 또 흘려써서 정서를 시켰다는 메모 거기서 또 가필된 메모 등이 나온 상황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은요 이 형사재판에서 증인으로 못 믿습니다. 당연히 아무리 주요 증인이고 핵심적인 증인이라고 해도 그 진술을 믿을 수가 없어요. 거의 공작에 가까운 수준이거든요. 어제 우리 국민의힘 성일정 국방위원장 의원께서 잘 지적을 하셨는데 곽종근 특전사령관도 이미 수사가 시작하기도 전에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부터 출연했습니다. 여기 이제 곽종근 특전사령관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이제 김영태 707 특임단장인데 처음에는 곽종근 특전사령관과 함께 마치 그 증언이 일치하는 것처럼 보여졌어요. 그러니까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마치 국회의원들을 국회에서 끌어내라는 지시를 대통령에게 직접 받은 것처럼 증언을 하고 그게 김현태 증언들에 대해서 부하 직원이 증언을 하니까 거기 힘이 확 실렸었는데 이것도 보니까 유튜브 출연하기 전에 이제 어떻게 보면 김현태 특임단장의 양심선언을 한 겁니다. 본인이 보니까 민주당의 회유 협박이 너무 심하다, 회유가. 특히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에 출연하기 전에 질문과 모범 답안도 사전에 상의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그때 우리가 국조특위에서 보셨다시피 이진우 수방사령관한테도 유튜브 출연을 권유했다라고도 해요. 이게 지금 민주당이 운영하는 편향돼 있는 민주당 입장을 내보내는 유튜버에 왜 이거를 출연을 해서 과장된 증언을 하느냐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죠. 또 곽종근은 12월 10일 비상계엄 있고 나서 불과 일주일 뒤입니다. 국방위원회 증인으로 나와서
잠깐 쉬는 시간이 있었어요. 정해 시간 1시간 반 동안 민주당 박범계 부승찬 의원이 찾아온 거예요. 민주당의 또 전문위원하고. 1시간 반 동안이라도 그 기간 동안 막 회유를 했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김영태 특임단장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회유가 있었다라고 명백히 증언을 한 것이거든요. 그 자리에서 박범계 의원은 이재명 대표한테 아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SNS에 직접 올렸어요. 곽종근하고 만나서 대화하는 사진 자체를 본인의 페이스북 같은 데 자랑 삼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만난 사실이 입증이 된 거죠. 그래서 박범계 의원이 그 자리에서 곽종근에게 공익제보자 신청을 권유했습니다. 공익제보자라는 거는 미리 뭔가 비리를 폭로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감경해주는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너 민주당 입맛대로 좀 증언해주면 우리가 공익제보자 신청하는데 열심히 도와가지고 공익제보자로 인정만 되면 너는 너에 대한 처벌은 모면할 수 있어. 처벌을 아주 가볍게 받을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구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익제보자 신청을 권유하는 이 장면이 굉장히 회유의 핵심인 거죠. 그리고 변호사도 붙여주겠다고 말하고 실제로 김모 변호사가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변호사로 붙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사임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붙여준 변호사, 민주당이 공익제보자 신청을 통해서 형사처벌을 감면해주겠다라고 하고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거대 야당의 권력을 이용해서 공정해야 될 사법 절차에 사전에 관여해서 증인의 증언을 회유하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주요 증인에 대한 회유이고 증거 훼손이고 증거 훼손의 정도가 아예 그냥 증거로 쓸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됐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당 의원들의 이런 조직적인 행동이 오염된 증인을 통해 또 과장된 증언, 또 없었던 내용을 지어내거나 설사 어떤 일부 증언이 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 부분을 과장하거나 좀 부풀려서 증언하게 함으로써 탄핵을 유도하고 그 결과 탄핵 재판까지 또 민주당 편드는 재판관들 위주로 해서 탄핵 재판까지 된다라고 하면 이거야말로 정권을 찬탈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거야말로 내란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은 민주당이 뻑하면 특검하겠다라고 하면서 맨날 증거인멸한 사람들도 특검 수사 대상에 넣어놓거든요. 이런 증거인멸, 증거오염, 증거훼손, 그다음에 증인에 대한 협박, 회유 이런 것들이야말로 민주당이 특검을 받아야 될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의 증언 또 제일 이 대통령에게 불리했던 곽종근, 홍장원에 대해서 새로운 폭로가 나오면서 증거 법칙상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기를 더 잡아야 돼요. 그리고 홍장원, 곽종근 더 불러봐야 됩니다. 증인 그 기일할 때 신문 시간은 너무 짧게 줬고요. 이 정도 나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신빙성을 정확히 검증을 해줘야 돼요. 이게 그 탄핵재판 관련해서 지금 방송이 생중계에 되다시피 하는데 국민 여러분들께서 보셨을 때 홍장원, 곽종근에 대한 증인신문 충분합니까? 이렇게 새로운 사실이 폭로되는데도요. 그래서 그 증언에 대한 신빙성을 충분히 따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변론 기일을 더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서 지적한 대로 마은혁 후보자를 어떻게든 임명해서 재판에 한 번 정도 참여시키고 그래서 마은혁 후보자가 탄핵 인용에 그 힘을 실도록 해서 탄핵이 이게 재판 결정이 이루어진다면 그런 절차는 누구나 승복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은 민주적인 절차도 아니고 법치주의에도 위반되고 우리 헌법에도 맞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이 제가 오늘 국조특위를 다녀왔는데요. 김영태 707 특임단장이 이 증거 오염 상황에 대해서 폭로를 했잖아요. 많이 당황한 것 같아요. 본인들이 쫄리다 보니까 본인들이 신청해 놓고 국민의힘 의원들, 민주당 의원들이 동시에 신청했거든요. 그럼 동시에 신청한 증인들은 양쪽에서 다 불러보자는 증인이니까 당연히 다 증인으로 채택합니다. 근데 김영태만 쏙 뺐어요. 그러면서 핑계를 대더라고요. 이게 무슨 폭로전처럼 되면서 이 정쟁적으로 국조특위가 흐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참 웃기는 얘기입니다. 국조특위가 지금 민주당 마음대로 하면서
경쟁적으로 흘렀지 그게 무슨 정상적인 절차입니까? 김현태 폭로하니까 갑자기 안 불러요. 그동안 계속 불러오다가. 저는 김현태 707 특임단장을 증인에서 민주당에서 증인에서 황급히 철회하고 뺀 이 부분이 이번 재판과 또 증인의 증거 오염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탄핵 재판은 오후에도 계속되는데요. 제가 오늘은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중요한 날이니까 중요한 포인트가 있으면 추가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진우의 이슈 해설